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신한서부 T&D 리츠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제가 어제 바로 영상을 업로드 못했어요. 지금부터 빨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한서부 T&D 리츠의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서부 T&D라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서부 T&D가 보유하고 있는 또 운영 중인 자산을 리츠로 유동화시켜서 서부 T&D가 스폰서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앵커 리츠가 됩니다. 그래서 서부 T&D가 리츠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되고요. 그 옆에 신한 리츠 운용이 1.8%, 그리고 우리 이 IPO 주주들이 48.2%를 보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신한 서부 T&D 리츠라고 제가 네모 쳐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왼쪽 맨 아래를 보시면 이 리츠가 인천의 스퀘어원 복합 쇼핑몰을 직접 보유하게 돼요. 2020년 11월에 이미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서 자리츠의 지분을 100% 편입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츠는 용산의 드래곤시티 아시죠? 드래곤시티 중에 그랜드 머큐어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를 통해서 자리츠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되면 이 리츠는 인천 스퀘어원하고 그랜드 머큐어를 보유자산으로 편입하게 되는 거죠. 네,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통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츠, 그랜드 머큐어 취득 재원 조달을 위한 자금으로 일부가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348억 원은 인천 스퀘어원을 취득할 때 차입했던 그 후순위 담보부 차입금 상환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서부 T&D는 기껏 돈 들여서 인천 스퀘어원도 개발을 했고 드래곤시티도 웅장하게 만들어놨는데 임대료를 자기가 받으면 되지 왜 보유자산을 리츠에다가 매각을 할까? 네, 조금 찾아보니까 서부 T&D가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었나 봐요. 계속 개발하고 투자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유동성 가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가 필요했고 스퀘어원 매각으로 채무 부담도 일정 부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주요 자산은 인천 스퀘어원과 용산 그랜드 머큐어가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자산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인천 스퀘어원인데요.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춘역과 인접해 있다고 하고 연면적 약 5.1만 평의 완전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지역은 연수구가 되는데 연수구는 39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주요 거주 지역이라고 하네요.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인천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요. 연수구 사는 사람들이 딱히 이 스퀘어원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보면요. 주변의 경쟁시설로 송도의 롯데마트, 홈플러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까지 이런 아주 주요한 쇼핑시설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연수구에서 차를 타고 가면 멀지 않은 거리라서요. 송도 쪽으로도 쇼핑은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 설명서상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쟁시설 대부분이 스퀘어원과는 3km 이상 떨어진 송도 권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연수 권역은 향후에 경쟁시설 신규 공급이 없어서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임대차 계약 내용 볼게요. 보면요. 임차인은 서부 T&D고요. 임대 목적물은 스퀘어원의 홈플러스, 지하 1층의 홈플러스를 제외한 면적 전체가 됩니다. 서부 T&D하고 8년 장기 책임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고요. 고정 임대료를 수취합니다. 매년 CPI 연동해서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인상도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금전 채권 신탁이 맺어져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서부 T&D가 이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 전차인 으로부터 임대료를 먼저 받은 다음에 리츠에다가 지급을 하는 순서가 아니고요. 서부 T&D가 리츠에다가 먼저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대인들로부터 전대료를 수취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대인들이 전대료를 못 내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리츠는 안정적으로 먼저 임대료를 수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쇼핑몰의 매출액이 2018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임대료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전 채권 신탁이 체결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앞에서 임대 목적물의 홈플러스는 제외됐었잖아요. 홈플러스하고는 따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자녀 임대 기간은 12년이나 남은 상황이고요. 임대료는 최초 연 35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매년 CPI 연동해서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약 3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홈플러스도 조금 불안한 게요. 보면 매출액도 불안정하고요.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지역의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기도 하죠. 이런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덜 매력적이기는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용산으로 넘어가죠. 드래곤시티는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A동, 그랜드 머큐어만 우선 편입을 합니다. 200여 개의 객실, 피트니스, 스파, 레스토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용산은요, 서울 3대 권역, 종로나 을지로 쪽, 여의도 쪽, 강남 쪽 접근이 모두 우수하고 KTX가 있기 때문에 지방 수요도 충당할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개발 이슈까지 있어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는 좋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내용은요, 서부 T&D하고 장기 책임 임대차 8년 계약이 마찬가지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임대료 수치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포인트는요, 최소 보장 임대료 조건이 존재한다는 부분이에요. 월 8.1억 원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에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총 매출의 40%. 아무튼 최소 보장 임대료는 월 8.1억 원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랜드 머큐어는 과연 이 최소 보장 임대료를 항상 충당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 보시면 다행히 코로나19 기간에도 평균 매출액은 9.4억 원 정도를 기록해서 최소 보장 임대료는 상회했다고 하네요. 네, 넘어가서 그리고 OCC, 객실 가동률을 뜻하는데 판매된 객실 수를 총 객실 수로 나눈 값에 해당을 합니다. 이 OCC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 보시면 보이기는 하지만 2020년 2분기부터는 꾸준히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둔 부분이 지금 50에서 70%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때는 거래두기 단계에 따라서 객실 가동률을 70%에 맞추라고 했었나 봐요. 그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지난달에는 일 최고 약 92%의 OCC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OCC는 사실 다른 같은 급의 호텔 대비해서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가 레지던스 호텔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래퍼 도끼씨가 여기에 살면서 막 플렉스하는 거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고객들이 꽤 많아서요. 객실 가동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반 이상이 장기 투숙객이라고 해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호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드래곤시티 안에 카지노 입점이 유력하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GK의 세븐럭 카지노 사업장에 단독 입찰했다고 하네요. 카지노가 들어온다면 OCC 상승에 당연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고요. 장기 투숙객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네요. 네, 우선 이렇게 2개 편입 자산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봤고요. 앞으로 서부 T&D가 개발 예정인 자산 중에서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를 개발해서 첨단 복합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고 또 용산구의 낮은 상가 부지에는 주상 복합시설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스퀘어원 2 부지에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부 T&D 리츠가 이런 자산들을 개발 후에 편입할 예정이고 또 그래서 초대형 복합형 리츠로 성장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딱 오피스면 오피스, 물류면 물류 이렇게 특정 성격을 가지고 자산을 편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운영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예상 배당 수익률 보시죠. 5년 평균 예상 배당 수익률을 6.25% 정도를 잡고 있어요. 공모가 5,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그리고 연 2회 단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회계 기간은 6월과 12월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장 후에 12월 말까지 보유하게 되면요. 우선 약 1.8%의 배당을 챙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약 6.2% 정도를 예상하고요. 그래서 상장 후에 내년 12월 말까지 쭉 그냥 신경 안 쓰고 보유하게 된다면 8% 정도를 배당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연환산 수익률로는 7.33%고요. 예상대로 된다면 뭐 나쁘지는 않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험 요소 몇 가지를 같이 체크해 볼게요. 먼저 금리 인상 위험인데요. 항상 리츠마다 다 적용되는 공통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죠. 표에서 아래 부분. 후순위 담보부 차입금은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서 상환 예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럼 남는 건 위에 선순위 담보부 장기 차입금이 되겠는데요. 2.75% 고정이자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고정이자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만기가 2023년 11월 27일이에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는 대출금리 인상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네요. 투자 설명서에 시나리오별로 예상 배당 수익률을 제시해 놨더라고요. 금리 인상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대출이자 플러스 취급 수수료까지 해서 4%대까지 상승을 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5%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홈플러스의 중도 계약 해지 위험이 있어요. 계약 해지 시에는 선납 임대료의 10% 상당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할인점의 영업 악화로 인해서 중도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츠의 임대 수익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보면요. 홈플러스가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 수익률이 4%대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위험이 언급된다는 자체가 조금 신한서부 T&D 리츠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갈게요. 편입자산은 두 개였죠. 우선 인천 스퀘어몰, 서부 T&D와 8년 장기 차임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고정 임대료를 수취한다는 거. 그리고 금전 채권 신탁 말씀드렸죠. 리츠가 우선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취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랜드 머큐어는 연간 최소 보장 임대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도의 해지 불가하고요. 위치 괜찮고 OCC가 높은 호텔인데 카지노 입점 이슈까지 있어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리츠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둬서 임대료 수익은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편입자산이 지금 리테일하고 호텔이잖아요. 매출도 불안정한 거 보셨죠? 향후에 실적이 악화되면 자산 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매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다소 불안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의 계약 해지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5년 평균 예상 배당 수익률은 6.25% 정도였고 상장 후에 12월 말까지 보유하면 1.8%를 챙길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권리락까지 생각을 하면 1.8%가 뭐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선순위 차입금에 대해서는 현재 2.7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2023년 11월 27일이 만기라서 만기 이후에는 대출금리 상승 적용될 위험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살펴볼게요. 경쟁률은 564.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NH 오런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D&D 플랫폼 리츠와 SK 리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신청 수량 기준으로 15.29%를 기록했는데 D&D부터 해서 쭉 보시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냥 그저 그랬다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공모 개요를 보시면 총 2,697만 7,842주 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공모를 하고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800만 주 되겠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약 1,349억 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2배 정도가 되네요. 청약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환불이 주말이 껴서 4일이나 걸려요. 30일에 환불이 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상장은 12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하고는 다르게 100% 비례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투, 신한금투,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 가능하세요. 배정 물량은요. 한투가 400만 주로 가장 많고요. 신한과 하나금융투자는 200만 주씩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증권사별 청약 한도는 화면 통해서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츠는 대부분 청약 한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편이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저는요, 솔직히 최근에 봤던 리츠들 중에서 신한서부 T&D가 가장 안 끌리는 것 같기는 해요. 경쟁률이 아주 낮다면 기대 수익률 5% 정도 잡고 토스뱅킹 이자 4일치하고 비교를 해본 뒤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참여해볼 예정이고요. 경쟁률도 애매하고 토스 이자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패스하려고 합니다. 자, 비례 100%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공모주가 크게 매력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다들 그냥 여유를 즐기시면서 12월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